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8월 12일입니다. 우진 BNG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바로 수익 챙겼고요. 바로 VI로 들어갔습니다. VI 이후에 상한가가 유지가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버리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가질 못하고 갭 하락으로 오히려 시작을 했죠. 이거 뭐 강력한 뉴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우진 BNG는 수익으로 마감했고요. 우진 BNG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진 BNG 한 종목 좀 매매 대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좀 투자가 들어가 있는 개인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역시나 이제 지루하고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은 항상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을 또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우진 BNG 저는 한 종목 대응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 일봉상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들이 매물대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런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던 자리에서 오늘 갭을 띄우고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죠. 장 초반부터 얘가 이제 뉴스가 좀 있었어요. 이 델타변이 치료제 개발 국내 유일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 빠르게 좀 쫓아붙으면서 매수가 좀 잘 됐어요. 이 종목이 이제 재료를 달구서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할 때 제가 쫓아붙었죠. 쫓아붙으면서 체결이 되고 일부 물량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상승 VI에 들어갔죠. 저는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갈 줄 알았어요. 뭐 재료가 나쁘지 않은 재료였는데 이 종목이 좀 힘이 없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오늘 이제 그 재료를 그렇게 강한 재료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건지 이게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파락 시작하는 거 보고 바로 나머지 물량도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 자리가 상한가 찍은 자리인데 찍다가 바로 윗꼬리 달고 무너지더니 쭉 횡보하다가 옷장에 살짝 흔들고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죠. 뭐 재료가 그렇게 나쁜 재료는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힘은 좀 약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한 2천억 가까이 터지고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런 매물대들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대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한 종목 매매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뭐 그 외에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코스모화학 같은 종목들 또 어제 상장했던 원티드랩 같은 종목들 좀 대응할 자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오늘 시장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만 봤고요. 신풍제약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신풍제약은 여기서 이제 악재 뉴스가 좀 나왔었죠.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하한가를 들어간 이후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오늘 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완전 역배열에 121선 아래에 있고 앞에 이제 켜켜이 이 매물대들이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장중에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살짝 갭 띄웠다가 요런 자리 이제 돌파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이 종목 체크한 거는 이제 여기서 체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강하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서 대응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봉의 위치를 보면 전혀 뭐 매매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관망만 했고요. 관망만 했더니 상승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나중에 또 대응해서 수익 잘 내면 되니까. 뭐 이런 종목이 강하게 상승 나온다고 이런 데서 대응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윗골이 맞아가지고 손실 나는 경우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또한 당일 분봉상의 힘만 보고 대응했다가 손실을 입으시는 그런 대응을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매물대들을 뚫고 가는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뭐 그때는 무조건 대응해야죠. 손절이 나가더라도 그때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특징주 바로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신규 상장주죠. 플래티어라는 종목 좀 볼게요. 자, 이 종목 오늘 또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는 원티드랩이 따상에 성공을 하더니 최근에 이 공모주 대여들의 어떤 모습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최근에 또 크래프톤도 별로 좋지 않았고 장 초반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장 중반부 넘어가면서 또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모습이지만 최근에는 시장에서 핫하지 않은 공모주들이 이렇게 따상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플래티어도 따상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고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원티드랩은 좋은 모습이었는데 아침에 갭 띄우고서 상승 줬다가 꼬꾸라졌죠. 잠깐 볼까요? 자, 원티드랩은 갭 띄우고서 장 중에는 위쪽으로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이 좀 잘 나왔죠. 이 종목 시초가 돌파할 때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대응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상승 또 잘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죠. 거의 뭐 종가 저가의 캔들이라 이런 구간에서 대응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래티어 내일 좀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원방테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오늘 갭 띄웠다가 아랫꼬리 살짝 주고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죠. 최근에 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면서 이 음압병실 부족 사태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매기가 좀 들어왔고 장 초반에는 아래쪽으로 좀 빠졌는데 바로 이제 아랫꼬리 달고 올려 쳐주면서 바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강한 모습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제 팩트니까 이 제도 자체는 확진자의 증가로 인한 이 음압병실 부족 사태는 당연히 이제 팩트니까 이렇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앞에 이제 요런 매물대 돌파를 했죠. 몸통자리 돌파를 했고 꼬리 매물대는 아직 돌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위쪽에서 이제 갭 띄워서 시작을 한다면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조금 약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종가상으로 요런 매물대는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움직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한 종목도 더 보도록 하고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급등이 나오고 있죠. 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가 저평가 국면이라는 이슈로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3일 전에 한 차례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자리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상승이 잘 나오더라고요. 요 꼬리 자리 돌파할 때 또 괜찮은 매매할 만한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을 좀 관망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승이 잘 나왔고 거래 대금이 또 역대급으로 터졌죠. 그렇지만 단기간에 좀 급하게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굉장히 힘든 반면에 제가 주도 섹터에 대한 2차전지 배터리 섹터를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 그 관련 섹터의 종목들만 시장과 정반대로 대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뭐 LNF가 어젠가요? 그제 그랬었고요. 에코프로 비엔도 며칠 전에 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또 오늘은 뭐 SKC, 뭐 천보, DI 동일 등등 관련 섹터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주도 섹터의 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서 또 전고점을 뚫고 갈 때 시장이 돌아서면 아마 그 종목들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깊게 빠졌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옵니다. 그럴 때 시장과 반대로 치고 갔던 주도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런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주도 섹터의 종목들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또 선방을 했죠. 코스닥 시장은 진짜 의외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코스피 시장을 보자면, 코스피 시장은 이런 3일 동안의 깊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환율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반도체 섹터의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이 업황의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좀 악재 아닌 악재 뉴스가 발생을 했고, 또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이 매도 수급이 너무 강하게 출회가 됐어요. 외국인의 이제 매도 수급이 출회가 될 때 뭐 자금 회수 차원이라고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자금 회수하기 좋은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타겟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이라는 또 악재 뉴스가 더해졌으니 뭐 거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타겟으로 좀 매물을 좀 받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 모습이 하락을 한 거는 삼성전자의 모습과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중에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깊게 빠졌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반등 시도를 한다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반등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물론 그거는 지나봐야 알겠죠.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강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21선도 전혀 훼손을 하지 않고 오늘도 도지 캔들의 이 가격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하락은 조금 국한이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여실히 좀 드러나는 거죠. 코스닥 종목의 섹터의 종목들은 이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그래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영향을 좀 덜 받는 모습이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하락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동차 섹터의 기아 자동차도 좋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의외로 이 코스피 대형주들의 수급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장 하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나와준다면 시장은 또 강하게 탄력성 있게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이 하락은 전체적인 어떤 악재 뉴스에 의한 시장 하락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시장 하락과 더불어 좀 빠진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좋은 종목들, 좀 깊게 하락한 종목들, 뭐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저점, 이런 꼬리 저점 이 밑으로 캔들이 이렇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구간에서 또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단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중단부 정도까지의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으로 또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염두를 해 두시고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하거나 양봉 단봉 캔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도지 모양의 캔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어제와 그제 만들어졌던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강한 반등의 양봉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지만 굉장히 이 미국 시장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확산에 의한 시장 영향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부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단기적인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으로 인한 시장 하락으로 좀 여겨진다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좀 여력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런 하락은 어떻게 보면 단기 급락을 이용한 좀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이제 강력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시장 대응을 정말 보수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또 시장도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좀 좋은 시장의 모습을 이어가길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